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용의자의 뒤를 추적해 주실 두 분 수사관.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역,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새 용의자를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삼성전자. 두 번째, 성신양회. 세 번째, 롯데케미칼입니다. 자, 오늘도 바로 수사를 시작해보죠. 첫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보시죠. 삼성전자의 알리바이, 갤럭시 S6 호평,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다. 반응은 일단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영광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선 갤럭시 S6가 이제 공개가 좀 됐는데, 기관 쪽에 이제, 뷰는 디자인이 굉장히 좀 깔끔하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좀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쪽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이 갤럭시 S에 대한 판매량을 조금 상향시키는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이 상향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나서 기대치를 좀 충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우선은 갤럭시 S 시리즈별 이제 출시 연도 그리고 출하 대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인데요. 네, 첫 번째 이제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 갤럭시 S3가 2012년도에 나왔었고, S4가 가장 많이 팔렸을 당시에 2013년도에 나왔었고, 근데 이제 2014년도에 갤럭시 S5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출하량이 굉장히 좀 많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갤럭시 S6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대에서 한 4,600만 대까지 판매량이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서 S5 대비해서 S5가 3,800만 대가 채 안 팔렸었기 때문에 S6는 어느 정도 잘 팔릴 것이다. 물론 이 부분들이 이제 예상이긴 하지만 컨센서스가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되면 한 4,200만 대에서 4,600만 대 정도로 보면 전체적으로 S5보다는 확실히 좀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한 3% 반등이 나오면서 140만 원대 회복을 좀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증거인 S6에 대한 판매량은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증거 두 번째는 약간의 시소 게임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증시 내에서는 코스피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고 코스닥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순환이 좀 도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에 자금이 조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 쪽과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조금씩 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코스피 증시도 거의 2,000선 내외에 지금 근접을 했기 때문에 2,000선을 뚫어내려면 삼성전자 위주로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강세인 측면은 삼성전자의 수급 여건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마련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증거 부분으로서는 모두 다 충족한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갤럭시 S6가 가장 많이 팔렸던 S4와 비견할 정도로 그 이상 팔리지 않더라도 그 가까이 팔리게 되더라도 충분히 주가는 현재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예. 갤럭시 S4가 가장 이제 전성기였던 것 같은데 4,400만 대 정도 잡혔습니다. 그러면 4천만 대 정도까지만 나와도 예전에 워낙 스마트폰 추이가 이제 S5부터 급락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저 효과로 인해서 좀 반등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기대감이 좀 나중에 좀 크게 볼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정식 대리님. 네. 아이폰의 그 아이폰 6 플러스가 메가히트를 쳤죠. 네. 예, 그리고 갤럭시 S6의 반응이 일단 언론상에 상당히 좋은데 좀 애플 쪽에서 긴장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많이 팔리게 될까요? 네, 우선 갤럭시 S6는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저만큼 사실 삼성전자를 우호적으로 봤던 사람도 흔치 않을 정도로 저는 방송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었는데요. 이 갤럭시 S6는 출시되기 전부터 이런 논리를 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S6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후계 구도에 대한 그런 확고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영 쪽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뭐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의 모든 걸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6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갤럭시 S6는 우선은 뭐 현존하는 최고 스펙의 스마트폰입니다. 뭐 굉장히 사양이 좋고요. 뭐 경쟁자라고 뭐 할 수 있을 만한 휴대폰 자체가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고 무선 충전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무선 충전이 되는 휴대폰 자체도 없었고요. 뭐 그렇게 따진다면 스마트폰 스펙 자체는 뭐 우선 제일 좋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언팩 행사일 때 다른 휴대폰을 뭐 비교하는 뭐 그런 전략 같은 경우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애플과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를 좀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좀 언팩 행사 때 좀 찬사를 받았던 부분이 삼성전자의 이런 문구였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일체형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문구를 썼었는데, 이제는 배터리가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말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문구가 나왔을 때 이제 박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이번에 나온 갤럭시 S6 같은 경우는 배터리 쪽에서는 뭐 새로운 AP를 사용을 합니다. 14나노 핀펫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뭐 효율 같은 경우는 20% 이상 증가하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30% 이상 절감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서 배터리 쪽에서는 뭐 더 이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삼성전자에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캐시카우 반도체 사업부가 굉장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요. 이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 같은 경우는 적어도 금년 가을까지는 잘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스마트폰 점유율이 이제는 얼마나 나올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인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떨어진 거는 다른 곳에서 덜 팔린 게 아니라 중국에서 점유율이 떨어진 것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부진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 쪽에서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애플이 늘어난 부분보다도 중국 자체 휴대폰 업체들의 점유율이 늘어난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타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A 시리즈로 많이 만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쪽에서는 중국 업체들 더 이상 경쟁 자체가 되지가 않을 정도로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휴대폰 S6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점유율만 상향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번에 S6는 점유율이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국내 언론에서 호평이 외국보다도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편은 약간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자체를 본다면은 지속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실적 상향이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 용의자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이 정말 독해져서 절치부심해서 모든 걸 걸고 만든 갤럭시 S6. 데뷔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생각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애플, 또 저 PER에서 거래되고 있는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싸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수사를 해주신 두 분 전문가는 외국인의 수급이 현재 시장에서 개선되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 이 갤럭시 S6를 계기로 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실적을 개선시킬 가능성 충분히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지난 7월에 기록했었던 140만 원 선 저항선 뚫고 넘어가는 흐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석방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성신양회,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부동산 활성화 수혜주 단기 시세로 끝나지 않는다. 시멘트 업체죠? 네. 성신양회뿐만 아니라 이제 시멘트 업체들이 최근에 약간의 이제 건자재 섹터와 같이 조금 이제 훈풍이 좀 부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유를 살펴보고 매수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시멘트 가격이 아니라 시멘트 업체들이 이제 원재료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제 유연탄입니다. 원재료 비중 중에는 한 30% 차지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 매출과 이제 원가가 빠지면 이제 매출 총이익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매출이 어떻게 방향성을 나오든
그 원가가 어떻게 방향성을 나오든 그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이 늘어나면 회사는 이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매출 총이익 제가 추이를 연간별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가라는 것은 특히 이제 유연탄이라는 것은 이 시멘트 업체들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의 추이를 보면 2012년도에 937억 정도의 매출 총이익이 나왔었고 2013년도에 1,300억 그리고 2014년도에 1,400억 2015년도에 1,600억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위에 네모 박스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 대략 한 1% 내외의 상황인데 원가가 지금 3%씩 2015년에 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2014년뿐만 아니라 2015년에 계속 아마 늘어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유연탄 가격이 2014년도 1월 달에 보면 톤당 한 82달러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유연탄 가격 시세가 대략 한 61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년간 한 24% 원재료 가격이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되고 유연탄 가격이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 이제 출하량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유연탄 가격도 어떻게 지금 변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상황이다. 그러면 스프레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좀 이렇게 본다면 좀 긍정적인 업황을 지금 타고 좀 흘러가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첫 번째 매출 총이익의 확대 부분은 명확한 이제 포인트로 좀 잡힐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증거 두 번째는 건설 경기 회복에 따른 이제 출하량 증가입니다. 건자재 섹터들과 시멘트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업황이 동행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목에스폰뿐만 아니라 한센 같은 경우 좀 밀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건자재 특히 주택 분양 시장이 굉장히 좀 화랑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출하량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성장은 아니지만 역성장하는 구조는 아닐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도 6,100억에서 한 6,150억까지 좀 확대가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황 자체는 건설 경기가 좀 동행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두 증거 모두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증거 불충분인가요? 석방인가요? 네, 둘 다 석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정식 대리님, 성신양회, 부동산 활성화 수혜주. 진짜 우리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견은 진짜 딱 한쪽으로 베팅을 하게 되는 의견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뭐 우선 저는 활성화가 된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뭐 개인적으로 대형 건설사들 좋게 보고 있고요. 뭐 건자재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시멘트 관련주들 뭐 지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서 우선은 뭐 저는 이쪽 활성화가 된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2015년 수도권 신규주택 분양 물량 뭐 당연히 증가하고요. 지방도 증가하고 있고요. 뭐 작년에 국내 대형 건설사들 분양률 100%였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그런 분양률까지 보여주고 있고 2015년은 2014년도보다 더 좋은 분양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 시장이 뭐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을 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금리도 낮아지고 있고요. 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신양해를 보더라도 성신양해는 이제 시멘트 관련주인데 시멘트 쪽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좋지만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유연탄이 그쪽에서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나가던 게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수요가 늘어나냐고 봤을 때 2012년도부터는 영업이익 흑자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흑자로 돌아선 다음에 확대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시멘트 업체들이 이제는 뭐 시멘트 가격이 굉장히 좀 낮았었는데 그 부분 가격도 올렸었고요. 그리고 가격이 올린 거 대비해서 유연탄 가격은 또 낮아졌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분양 물량이 증가를 하면서 시멘트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흑자가 되기 굉장히 좋은 뭐 거의 모든 구조를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먼저 감가상각비부터 보여드린다면 2014, 15, 16년까지는 조금씩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 이후부터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감가상각이 이제 2018년부터는 뭐 감가상각비가 크게 감소한다 이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자 비용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자 비용은 2012년도부터 좀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회사가 당연히 돈을 잘 벌게 되면 이자 비용이 감소하게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뭐 성신양회에 있어서는 별로 악재로 작용할 만한 요인들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뭐 분양 시장만 보고 판단을 하셔도 될 정도로 좀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이 종목은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신양회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같은 의견이신데요. 성신양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주가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엔 좀 조정을 받으면서 전 고점 현재 주가 수준 13,000원 부근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선이 돌파 가능할 것인가? 그에 따른 수사 결과 두 분 모두 건설 경기가 회복세다. 분양시장 역시도 화랑을 띠고 있다는 점 이견이 없으셨고요. 원재료 가격의 하락과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의 감소,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이 확대되는 구조에 놓여 있는 업황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성신양회 두 분 모두 석방 의견을 주셨습니다. 석방합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화학업종 전반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주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판단해 주시죠. 네. 롯데케미칼 최근에 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대형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가 급락한 이후에 바닥권역에서 조금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유가가 향후에 좀 상승하게 되면 스프레드 폭이 좀 확대되는 부분들이 이제 에틸렌뿐만 아니라 납사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낮은 납사 가격에 투입되는 3월달 이후에는 업황이 굉장히 좀 좋을 겁니다. 좋을 거라서 전체적인 스프레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맞춰줄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 기관 쪽과 외국인 쪽의 이제 창구, 특히 이제 수급 추이를 한번 좀 살펴보면 외국인 쪽에서 2월 달 내내 아마 계속 물량들이 좀 들어온 부분들이 보이고, 최근에는 이 기관 쪽이 상대적으로 가담을 하면서 같이 지금 양매수가 나오는 부분들이 한 이틀간 좀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수급 여건은 굉장히 좀 양호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거는 저는 충분히 충족을 한다고 보는데, 증거 첫 번째인 이제 스프레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어느 정도는 2월 달까지 두 달 내내 롯데케미칼이 올라왔기 때문에 3월 달부터 낮은 납사 가격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벌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원대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유가가 급락한 이후에 이제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일부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약간의 이제 위험 종목으로 좀 넣어드렸습니다. 네, 윤정식 대리님 수사해 주시죠. 네, 저는 우선은 3월 화학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라는 거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3월 업황 개선이 본격화가 되면서 사실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점검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 화학 쪽의 스프레드에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MEG라든지 PE 정도에서는 마진 강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좋은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유가가 보통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게 정유업체 그리고 화학업체 모두 유가가 하락을 할 때는 좋지 않고 상승을 할 때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수혜라든지 피해를 받는 거는 이제 좀 더 그 정유업체들이 좀 더 크게 피해라든지 수혜를 받고 있고요. 유가가 바닥이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60에서 70불 정도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석유화학, 그러니까 석탄화학이죠, 석탄으로 화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수익성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린다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석탄화학의 수익성이 굉장히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모습까지도 롯데케미칼에는 긍정적입니다. MEG라든지 PE라든지 납사 크래커들, 이런 부분들이 마진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신에서 보더라도 골드만삭스라든지 다른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금일
원유의 그 상단 부분을 60불대로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석탄화학에서는 피해가 예상이 되고 지속적으로 수익성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따라서 이런 저유가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도리어 롯데케미칼에게는 수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들어오는 섹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유화학, 그리고 건설, 조선 이런 섹터들인데 굉장히 좀 미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섹터들이 중국의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유동성이 한번 풀렸고요. 그리고 유럽 QE가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유럽의 자금은 미리 들어왔습니다. 미리 들어온 쪽은 인덱스 펀드가 아닌 액티브 펀드 쪽 자금이 미리 들어온 거고요. 이제는 인덱스 펀드 쪽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풍부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풍부해지는 유동성 환경에서는 롯데케미칼 같은 이런 저 PB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그리고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들까지 있다면 롯데케미칼은 회사 자체의 그런 펀더멘탈이라든지 업황 환경들 그리고 유동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약점이 별로 앞으로도 나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수혜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롯데케미칼도 석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과연 롯데케미칼의 업황이 개선세에 있는가? 유가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또 이런 것들이 또 원가에서 개선되는 스프레드 쪽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업황이 좋아질 수 있겠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앞으로도 늘어나는 유동성에 따라서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시세가 좋아질 수 있겠다는 의견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진한 종목들이 가느냐, 또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중국과 유럽의 경기가 좋아지면서 경기 민감주의 펀더멘털이 실제로 좋아지느냐, 시차를 두고 확인해 봐야 되는 대목이지만 일단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 기관까지 더해지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롯데케미칼은 일단 증거 불충분으로 분류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석방된 두 용의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성신양회,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일각에서 위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 의견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어떠세요? 가격 전략 주실 건가요? 네. 저는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대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단 한 가지 이제 체크만 하셔야 될 것은 시멘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업계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이제 체크를 하시면 지금 원재료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황은 좋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50원 정도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수가는 13,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면 되겠고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리님은 오늘 세 용의자 모두 석방해 주셨는데요. 전략 있으신가요? 네, 가장 대형주죠.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약점이 지금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은 확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적어도 실적이 유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를 이끄는 그 쌍두마차는 모두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그런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금년 한 여름 정도면 다시 목표가 200만 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140만 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0만 원은 굉장히 좀 현실적인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는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실적을 떨어뜨릴 만한 요인이 발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없이 그냥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시면서 목표가까지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의자와의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죠.